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일단 잠깐 이따가 드리고 올해 기출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가격 자료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2기 스터디 때 영어권과 함께 출제를 해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준비가 됐었고, 이 지식재산권 외에 영업권과 가치하락분, 권리금 요거를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요 부분이 이제 좀 그대로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드한 문제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본 환원율 관련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강사님들이 다 다루시는 논점인데 에르두법이 조금 난해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실무에서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끼지 말고 이론에서 출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라 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신 분들이 있고 못 쓰신 분들이 있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당락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물음 자체가 이제 손해액과 관련한 거예요. 요것도 제가 2기 때도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례 구조는 좀 바뀌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1조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건물이 이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여지운 평가사 실무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물어본 거는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봤다. 요것도 제가 2기 때 출제를 했던 부분이 사례 구조만 좀 바뀌어가지고 좀 출제가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토지와 잉여토지, 요거는 제가 3기 때, 요거는 제가 이제 검토해 봤을 때 시중에 이제 저만 거의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요 개념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어봤고, 실제 기출문제는 개념과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요렇게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요 문제는 이제 시중에 저만 맞췄다라고 일단 어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 28기 감정평가사로서 5년 차에 지금 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프라임법학원 일원 전임으로 지금 강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문제 분석의 기초인데, 요거는 제가 중심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맛배기로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문제 분석에 대한 유형은 설명하는 거, 논하는 거, 비교,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설명의 개념을 보시면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충분한 이해를 답안에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체계와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어본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점에 대한 조절을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물어본 거에 배점을 충분히 할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술어를 가지고 배점을 판단하시면 된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논하는 유형이에요. 논하는 거라는 건 개념을 보시면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하다 또는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건 조리 있게 말하는 거랑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해야겠죠. 이걸 답안지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시 체계와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근거가 중요해요. 왜 이래서 맞고 왜 틀린지. 그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답안지에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의 파악과 배점의 조절은 역시 목적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 개수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하는 강의가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건데, 일단 10점을 기준으로 3개에서 4개, 요게 제 기본 틀이에요. 목차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 내가 5개, 6개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시간상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목차를 잡고 가자. 이게 제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한 구조예요. 3개와 4개로 구별을 한 이유는 어떤 개념은 3개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어떤 개념은 4개로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보면 3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보시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 기본 강의 때 다 배우셨죠? 그거는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개념인 거죠. 걔는 3개의 목차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죠. 4개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봤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2가지로 접근을 해서 각각 2개씩 쪼개는 게 좋겠죠. 그럼 4가지의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는 목차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예. 그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목차의 구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먼저 잡고 들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암기와 이해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를 분석하실 때는 이게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서술어와 접속사 이게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유형을 보시면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논하는 유형은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니까 판단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된다, 뭐뭐라고 판단된다 라는 서술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물음을 물어봤어도 서술어에 따라서 답안에 표출하는 과정은 달라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배점의 균형이에요. 첫 번째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큰 목차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어를 가지고 중목차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계와 주어에 따라서 소목차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수요일날 개강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일관성이에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음에 대한 배점이 좀 중요하겠죠. 역시 체계 기준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체계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요.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서 A라고 언급을 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B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봤을 때 제 수업 방식은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자, 연기 스터디가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연기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면 뭘 쓸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나중에 채워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기본적인 뼈대와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연기 스터디가 개강을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부터 제가 바로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연기 스터디 때 어느 정도 목차 구성을 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 쓸 줄을 알아야 연기 스터디의 활용 가능성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속형으로 해요. 제가 좀 많이 힘든데 아침 8시 반부터 해요. 아침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중간 사이에 1회차 연기 스터디를 한번 거치고요. 피드백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 풀이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바로 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설명하는 유형, 논하는 유형, 비교형, 관계형을 어떻게 쓰는지를 갖고 나서, 그래서 연기 스터디를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답안을 쓸 줄 아는 능력, 요거를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단순하게 문제 제시 안 해드려요. 문제 안 알려드리고 진도는 드려요. 진도는 드리지만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쓸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2기나 3기까지는 오픈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보고 쓴다고 하더라도 물음에 맞게, 배점에 맞게 내가 이거 서술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이 바로 스터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그래서 연기 때는 목차 작성과 기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연기 때 쓸 수 있게 일단 먼저 만들어 드리고 2주 동안 연속해서 쭉 하게 될 거예요. 몰아서. 그리고 나서 1기 때는 저는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요.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출문제 난이도가 좀 높겠죠. 높긴 하겠지만 역시 그 개강 1기 스터디를 개강하기 전에 일주일, 그 다음에 1기 스터디 한번 쓰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제 1회부터 33회까지 전 범위를 저는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어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내가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출제위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낸 용어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날고 기어봐야 스터디 문제는 스터디 문제예요. 그걸 중심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부의 방향은 무조건 첫 번째가 기출이에요. 기출에 나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처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이 기출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A가 답이라고 저는 설명을 안 드려요. B로도 할 수도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면 되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답안지가 있어 보이거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갈 거고, 이기 때는 그래서 요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해서 좀 활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학회와 관련한 논문 내용들도 같이 섞어서 낼 거고요. 3기 때는 주로 사례형을 많이 낼 거예요. 이번에 지금 스터디 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이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좋았던 게 제가 사례형을 아마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제일 많이 내고 그 사례 분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연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4기에 가서는 실제 시험에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저는 2기부터 거의 40, 30, 20, 10점 이걸 맞춰서 드려요. 1기 때까지는 저는 0기 때는 40점 기준으로 드릴 거예요. 저만 40점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1기 때는 70점, 2기 이후부터는 이제 10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안을 내가 어떻게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지,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단과 커리큘럼은 마찬가지로 2기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 문제 5회 정도, 그 다음에 3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심화 문제, 응용 문제로서 5회 정도, 마지막에 4기 스터디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파이널 문제로 5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정이라서 물론 뭐 시기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홍보를 드리면. 최동진의 이제 깐깐한 평가사라고 해서 깐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될 컨텐츠들은 일단은 조금 남들과 다르게 크게 4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습에 관해서 조금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공부법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 수험 기간도 좀 긴 편이고 그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편이고 이것저것 다양한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해가지고 학습에 대한 뭐 동기부터 목표, 계획, 그 다음에 방법, 원리,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관리, 피드백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건데 요 내용들은 제가 또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걸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복수법이라든가 암기법, 독서법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험생들과의 면담, 상담이라든가 합격생들과의 면담 또는 전문직과의 그 토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컨텐츠를 좀 제공할 예정이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 외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영상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멘토링이라든가 이제 컨설팅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 이제 브이로그와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마치고 문제 분석 방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